우리는 정성을 다해 기릅니다. 우리는 신명나게 춤을 춥니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리를 합니다. 여기 요리를 통해 세상에 말을 걸고 요리와 함께 세상을 바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요리 그 자체가 삶이라는 주방의 요리사들, 그리고 그들의 참을 수 없는 요리 본능. 이것은 요리하는 인류,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IT와 항공산업 등 첨단 기술 연구소가 밀집되어 있는 시애틀. 최근 이곳에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자와 엔지니어 등 다양한 이력의 과학자들이 실험에 한창인데요. 진공장치를 활용한 증류기부터 백신을 만드는 의료기기까지 사용하는 장비도 남다릅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쿠킹랩, 요리하는 실험실이라 부릅니다. 쿠킹랩의 최고 경영자, 억만장자인 네이선 박사. 그는 IT 업계의 거물이자 천재 과학자로 통합니다. The people working in the lab here have a variety of backgrounds. Some were restaurant chefs. Some of them were, one of the people in our lab was a physics major at Harvard University. So you can have a variety of backgrounds, but we all love food, and we love cooking, and we love the idea that by understanding how cooking actually works, we could do a better job of it. 주방에 평범한 식재료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요리를 한다는 이들. 예를 들어 완두콩을 이용한 버터는 원심 분리기를 이용합니다. 초당 200번을 회전시켜서 수분과 완두콩 분자를 분리하는데요. 3시간 뒤에 완두콩의 맛 분자만 응축된 지방이 거의 없는 버터를 얻습니다. 식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조리법. 일반적인 요리사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창의적인 맛을 찾아냅니다. Here's an idea in cooking, our technique. How does it work? Why does it work? And by doing experiments and recording data or information, we can get a better idea of how or why that thing works. So instead, what we must do is invent. We must use our creativity to think up new foods, new combinations. 앞치마를 두른 과학자들은 특별한 요리책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총 2,400쪽 분량에 달하는 이 책은 5개 국어로 발간, 약 332억 원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리를 과학적이고 예술적인 행위로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네이선의 요리는 엉뚱한 발상에서 출발합니다.
아이스크림은 꼭 유제품으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진 그는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하는 균질기를 이용해서 혀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로 견과류를 잘게 부숩니다. A ice cream base, but with no cream. The only fat in it came from the pistachio nuts itself. As a result, when we finally make the ice cream, it will wind up tasting intensely of pistachios. 30분의 냉동 과정을 거친 뒤에 견과류의 순수 지방으로 완성된 아이스크림. 완벽한 맛은 물론 다이어트 건강식으로 맞춤입니다. 7년 동안 수천 가지 재료의 물리적 특성과 변형의 방법들을 연구한 주방의 과학자들. 그들은 요리에 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으면서 새로운 조리법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In addition, there were many scientists that had very powerful ideas and knowledge about food, but those scientists usually didn't talk to chefs, or vice versa. So we wanted to create books that would help people learn about cooking in a way that was different than the way they had before. And so that's really our primary mission. 네이선의 연구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재래시장. 시애틀의 관광 명소이기도 한 이곳에 오고 가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랜트와 크리스는 재미나는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영하 198도에서 냉각시킨 액화질소를 보온 용기에 담습니다. 다음으로 과일 주스와 달걀 흰자로 만든 휘핑 크림을 액화질소에 넣어 서서히 얼리는데요. 이 독특한 조리 과정으로 완성된 질소 아이스크림은 얼음이 사각사각 씹히는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먹는 순간도 아주 진풍경이군요. 일상의 주방기구로는 만들 수 없는 새로운 질감과 맛. 이 젊은 과학자들에게 요리는 놀이 그 자체입니다. 요리에 대한 왕성한 호기심을 발휘, 철저하게 실험하는 괴짜 과학자 크리스와 그랜트. 이들의 실험은 기발하며 때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We might be wrong. This is an experiment. We're taking a real risk. We might fail. But failure is how innovation happens. And we also might be very successful. 1907년 문을 연 이 오래된 전통시장에 털을 잡은 것도 재미나는 실험을 위해서입니다. 싱싱한 재료들이 지천인 이곳은 젊은 요리 과학자들에게 신나는 놀이터. 이들에게 식재료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입니다. 오늘의 실험 대상은 양고기 안심 부위. 주방의 평범한 재료로 어떤 재미나는 실험을 할까요? 크리스와 그랜트가 요즘 빠져 있는 것은 수비드입니다. 수비드는 진공 포장한 식재료를 일정 온도의 물 속에서 장시간 익히는 조리법인데요. 이들의 양고기 수비드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양고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내서 준비하고 진공 비닐봉지에 날짜와 시간을 적어 식물성 기름과 함께 고기를 담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본격적인 요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진공 포장한 고기를 수비드 통에 넣고 70도의 온도에 맞춥니다. 후추, 코리앤더, 소금을 넣은 물에 48시간 동안 서서히 익혀내면 육즙이 살아있는 매력적인 맛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요리사들만의 영역이던 수비드 조리법을 일반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If you're at home, you can put it in a pot with a thermometer, with a Ziploc bag, something like that. Or you can do, they have some of these cheaper units coming out that are a couple few $100s too. So, but you can essentially start with a pot. 조리의 전 과정은 영상으로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이 하나의 접시가 흥미로운 또 다른 이유는 모든 재료가 별개의 조리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요. 피트는 90도 온도의 붉은 와인으로 30분간 익혀 아름다운 색을 입혔습니다. 서양 여자의 씨앗으로 양념한 푸른잎 채소는 색과 질감을 달리합니다. Yeah, they're hearty. 조리 기술도 새롭지만 발상 또한 신선한 요리 한 접시. 양고기의 질감이 피트의 향과 잘 어울립니다. Everything totally isolated, and then show them how to put it together. One of the cool things that does for you actually is, if you don't want to do lamb or you want to do fish or you want to do beets with something else, is you have those recipes and you just bring them together and you have a totally different dish now. So it's almost like little Lego sets or something that you can build into whatever you want, you know? It's really, really interesting that way. 이들의 조리법은 하나의 영상으로 만들어져서 인터넷에 공개되는데요. 요리 기술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실험과 함께 과학적 원리를 쉽게 표현한 이 영상 레시피는 조회수 2천만 건에 육박할 만큼 인기가 대단합니다. I think the chefs of the future, especially the younger generation that's grown up with the internet and the idea that ideas are just shared on YouTube and on web pages and via Facebook. Grant and I, we probably have a few dozen ideas every day. The biggest challenge is deciding which ones are we going to actually do. And by engaging with community, by sharing our thoughts and our ideas, it helps us find out which ideas people might be most interested in, and that helps sharpen our creativity. It makes us better. 요리 기술을 공유하고 혁신의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주방의 과학자들. 이들에게 요리는 즐거운 세상 나들입니다. 드디어 막이 올랐습니다. 전 세계 별들의 자존심을 건 대결. 프랑스 요리계의 거장 폴 보퀴지의 이름을 딴 이 대회는 세계 최고의 셰프를 가리는 대회입니다. 자, 대회 주제는 고기와 생선입니다. 출전 요리사들은 예술적 테크닉을 더해 재료의 가장 맛있는 맛을 요리 한 접시에 담아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의 까다로운 평가 기준은 요리의 맛과 아름다운 디자인, 그리고 출전국의 이미지를 담은 독창성. 28년 역사의 대회를 미식의 월드컵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Et c'est extrêmement incroyable de voir l'émulation que ça peut générer pour chaque pays. C'est extraordinaire. C'est la plus belle fête de la cuisine qu'on puisse trouver au monde. Tout le monde peut gagner, ça c'est un concours et il faut être en forme le bon jour. Et puis toutes les nations ont leur chance parce qu'on a dans le concours un peu le paramètre de la cuisine du pays. Donc quelqu'un qui fait quelque chose de très original et bien dans l'esprit de son pays peut bien gagner le concours. 이 60개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24명의 요리사들. 심사단 수에 맞추어서 총 28개 접시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5시간 반, 한치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긴박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회는 서구 요리사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동양의 한 젊은 요리사가 있습니다. 일본 나가노의 작은 숲. 요리사 하마다는 맛의 영감을 얻기 위해 이곳을 자주 찾습니다. 普段調理場の中でだけではなくて僕よくこういうところで考えることが多いんですね。料理を考えるときに。 일본 부호들이 즐겨 찾는 나가노 최고의 고급 레스토랑. 이곳의 한 끼 식사는 20만 원이 넘습니다. 요리사 하마다는 이곳의 총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작은 어촌에서 태어나 요리학교 출신도 유학파도 아닌 그가 마시도 셰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마다의 요리는 섬세한 장식 효과가 특징. 색색의 돌 위에 6가지의 맛을 올린 이 매력적인 전체 요리 한 접시는 하나의 예술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생선 요리는 어린 시절 맛의 기억을 떠올리며 만든 것입니다. 毎日のように魚は刺身から煮付けから味噌で炊いたのからもういろいろ毎日のように魚は習わない日はないぐらいで食卓に並んでいて、でもちっちゃい頃はもう魚ばっかりだったんですよ。舌にもう染みついてるんで、あの魚だったらこうしようとかっていうのはすぐ普通の人よりは来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ビビッと。 매일 아침 하마다는 그날의 식재료에 따라서 메뉴를 결정합니다. じゃあこれで春菊の牛で作ろうか。ブスの。 조리법 또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재료에 집중해 그 특성에 맞게 조리를 합니다. 표고버섯, 파, 연근은 식감이 남을 정도로만 구워내고 소고기는 해조 소금으로만 간을 해서 익힙니다. 요리 기법은 프랑스식에서 영감을 얻었지만 모든 식재료는 인근에서 그날 공급된 것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곱게 갈아서 걸쭉하게 끓여낸 쑥갓 퓨레는 자라를 삶은 물에 풀어서 소스로 사용하는데요.
고기 요리에 은은한 쑥갓의 향을 보태고 프랑스식 정찬의 수프 요리 포토페로 식탁에 올립니다. 요리에 입문한 뒤에 하마다가 지켜온 소신은 소재와 마주하기입니다. 오늘은 소농장을 찾았습니다. 원종에 가까운 단각소는 마블링이 많은 고베산 흑우보다 담백한 맛을 냅니다.品種改良すごいされてきすぎてて、なんていうんですかね、本当に油まみれというか柔らかくて牛の味がどんどんしなくなってきてるんですよね。なので僕はその本当の牛って肉のうまさみたいなところが今もうずっと食べてきて、なんかそこを目指したいというかそういう味が好きな部分があるんで、なのでこの牛を使うようにしてます。黒毛でこっちが単価ですね。 생산자와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과거 요리사였던 목장주 이또는 하마다의 훌륭한 조력자입니다. 목장 주인은 요리사의 경험을 살려 소에게 먹일 사료를 직접 요리합니다. 대두와 사탕수수 찌꺼기 등에 직접 만든 효모균을 배합한 것인데요. 맛있는 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한 소를 키워내야 한다는 마음에서입니다. 発酵されてる。そうですね。それでね、餌のいろんな混合する割合を変えて、やってます。それと基本的には私は早く牛を大きくすることじゃなくて、美味しい牛を作るというのが一番の念頭にあります。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자연이 최상의 조리법이라 믿는 하마다. 그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국가의 명예를 건 치열한 경쟁. 출전 요리사는 프랑스식 조리법에 나라의 개성을 담아서 최고의 맛을 선보여야 합니다. 하마다는 금귤과 무절임을 이용한 곁들임 요리로 일본을 이미지화하고 수분을 뺀 넙치살에 얇게 점인 표고버섯을 생선의 비닐로 장식하며 그만의 섬세한 감각을 얹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이 나는 나무 도시락에 유자 농축액을 이용해서 시각과 후각의 맛까지 담았습니다. 숨막히는 심사 과정이 끝나고 마침내 요리사들의 운명을 가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최고의 영예를 거머쥔 이들은 프랑스입니다. 은상은 덴마크 팀이 차지했습니다. 세계 3위의 영광을 아는 일본. 내 아내 것에 충실해야 세계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얻은 값진 승리입니다. 하마다는 대회 역사상 최초의 일본인 요리사로 시상대에 섰습니다.
自分に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僕がその料理人であって僕が死ぬまでに残せるものを考えながら仕事しないといけない。あとは自分に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今までやってきたのと一緒で日本にいる僕ができることなんで日本のものを使って日本から世界に発信していくこと、その2つを常に考えながら仕事してます。자신과의 도전을 통해 새로운 맛을 찾는 이가 있다면 여기 자연에 순응하며 맛의 뿌리를 쫓는 이가 있습니다. 최드 로버트슨, 그는 음식의 오스카라 불리는 제임스 비어드 재단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제빵계 슈퍼스타로 떠올랐습니다. 미국 최고의 맛의 도시라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이곳에 가장 사랑받는 빵집이 있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길게 늘어선 행렬에 빵을 맛보러 오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갓 구워낸 따끈따끈한 크로와상에 핫 샌드위치와 각종 디저트까지 총 42종의 다양한 빵이 실시간으로 선을 보이는데요. 맛의 깊이며 모양새까지 하나하나가 예술 작품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빵집을 찾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빵이 식기도 전에 동이 나버리는 투박한 빵. 이 빵의 인기 비결은 바로 발효입니다. 최드는 천연 발효종 사워도우를 사용해서 빵을 만듭니다. 사워도우는 시큼한 반죽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반죽은 발효를 돕기 위해 수분이 많은 편인데요. 이 방법은 어렵기로 악명이 높지만 최드는 수십 번의 손길을 들여 반죽에 긴장감을 줍니다. This dough would have a tendency to go flat because it's so soft. So to build tension, we do these series of folds in sort of strategic fold so that the final loaf is very sort of high, and then as it rises, it kind of relaxes and stretches out, and in the end, this bread that's very, very wet dough will give you a good volume. 천연 발효종은 일반 제빵용 이스트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패 확률도 높지만 그만큼 빵이 가진 본연의 맛을 끌어낼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 단계는 반죽에 발효정을 넣어서 르방을 만드는 것인데요. 발효균을 능숙하게 다스리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성형된 반죽은 냉장고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요. 제빵사들은 이것을 휴식하다라 말합니다. 최드의 반죽이 쉬는 방법은 좀 다릅니다. 온도를 더 차갑게 해서 발효를 지연시키는 겁니다. When you chill the sourdough down below, maybe below like 7 or 8, it stops the fermentation. So you can go overnight with the sourdough at 42 degrees, but it's not actually going to develop any flavor. So
a little bit warmer, and the overnight rise really gives you maximum fermentation flavors. 최대의 빵은 오후에 구워집니다. 천연 효모로 발효 시간을 조절할 수 있게 되자 빵은 아침에 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덕분에 제빵사들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저온 발효시킨 반죽은 오븐에 들어가기 직전 또 한 번의 손길을 거치게 됩니다. 쿠프라헤어 반죽에 칼집을 내는 것인데요. 굽는 과정에서 반죽이 탄력 있게 부풀 수 있도록 일종의 숨구멍을 내는 겁니다. 최상의 컨디션에서 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드는 오븐도 특별 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장작 오븐과 가스 오븐의 장점을 조합해서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수분 가득한 천연 발효 반죽은 오븐의 뜨거운 복사열로 한층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최대의 오븐에서 하루에 구워지는 시골빵은 240개뿐 수요가 많다 해서 그 양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섬세한 기술을 요하는 발효빵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커다란 시골빵, 자연 발효에 의한 특유의 풍미와 산도가 놀랄만한 조화를 이룹니다. 최드를 미국 최고의 제빵사로 자리하게 한 맛입니다. 천연 발효와 사랑에 빠진 젊은 제빵사, 그는 지금 발효 그 이상의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It's important for me to add something to the culture of bread, not just replicate or repeat. I want to try to bring a different perspective. 제빵사 최드는 빵에서 얻은 발효의 지식을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요리사 코트니는 최드의 새로운 도전에 기꺼이 손을 잡았습니다. 최대의 레스토랑은 빵과 발효가 주인공. 마치 와인에 맞는 요리를 조합시키는 마리아 주처럼 모든 메뉴는 맛과 향 그리고 조리법에 따라서 궁합에 맞는 빵과 함께 제공됩니다. 이 요리에 사용될 재료는 다양한 고춧가루와 버섯가루, 심지어 말린 연어 가루까지 건조한 형태로 보관하게 됩니다. 코트니는 이곳을 시험 주방이라 부르는데요. 소금만을 사용한 피클은 50종이 넘습니다. Be careful, it's spicy, but you can taste it. So it's sweet and sour and spicy because it's fermented. 모든 재료의 비밀은 발효라는 마술입니다. So that's fermented chili peppers. But like I was saying, I pulled this out. So this is our kimchi. It's made from wild onions from Michigan. So it's been in here for maybe a month now. 지하 창고는 그야말로 천연 발효의 천국입니다. 파프리카로 만든 소시지는 발효 기간을 달리해서 특유의 질감을 실험하고 치즈의 좋은 곰팡이는 천연 효모가 됩니다. 모든 식재료가 발효 단계를 거쳐서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But really, it's more about layering of flavors.
And for us, it's just one more layer that we're able to utilize to create, diversity of flavor. 빵 한 조각에서 시작된 식탁의 변화. 그 혁신의 방법은 바로 발효입니다. 원하는 맛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 외롭게 빵을 구워왔다는 제빵사 체드. 그가 발효빵에서 얻은 삶의 지혜는 통제가 아닌 기다림입니다. So when you're surfing, you're doing a lot of similar, when you're looking at the wave, the swell is coming and you're kind of saying, is it going to go left or right? Is it going to jack up here? And you have to make all these very quick adjustments. That's one of the fun parts of surfing. I mean, people ask me often, are you getting bored making bread, doing the same thing for 20 years? And I'm like, no, it's really challenging. Every day we make, 100 micro adjustments, to make it look like we're doing the same thing. 창의성은 스타 요리사의 주방에만 존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알차게 여문 곡식이 농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에티오피아의 토종 작물 테프. 나달이 좁쌀보다 작은 이 작물은 고산지대 사람들에겐 유일한 곡식인데요. 튼실한 씨앗은 메마른 땅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키워내서 1년에 2번 부족하지 않을 만큼 곡식을 내어줍니다. 이 작은 알갱이엔 놀랄 만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일반 밀이나 보리보다 철분이 2배나 많고 섬유질 또한 아주 풍부합니다. 문제는 글루텐이 없어서 보통의 방법으로는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 빵을 굽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먼저 흙을 곱게 빻습니다. 흙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세 종류를 섞는데요. 모래와 경도가 낮은 활석 그리고 강가에서 얻은 결이 고운 검은 흙입니다. 주방의 도구를 만드는 일은 여성들의 목. 브리게는 어머니로부터 그 비법을 전수받았습니다. አፈሩ የተለየ ነው። እንግዲህ ሁሉ አፈር አይደል ለጊሰን ባላይ ምን ሄደ 곱게 갈아낸 흙에 찬물을 넣고 반죽을 합니다. 여러 번 치대는 동안 브리게는 손끝에 만져지는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점토 반죽은 지름 60cm 정도의 크기로 넓게 펴는데요. 판중앙은 둘레 두께보다 얇고 오목하게 합니다. ያው ፈጭቶ መስራት እንደ ይኸው አድርጎ ነው እንጂ ይኸው ያመጣሁት እሱ ያመጣሁት የወቃሁት አሁን የሰራሁት ያ ሲደርቅ ሲወጣ ያንን አውጥቻ አድርቄ ወልውሌ ተኩሼ ያንን ተሟሽቶ እንጀራ ያወጣል። 꼬박 하루를 건조시킨 점토판은 말린 염소똥을 연료로 해서 서서히 구워냅니다. 인간의 창의성이 만들어낸 천년의 주방기구 미타데입니다. 이제 빵을 구울 차례. 테프를 가루로 만들어 물과 함께 약 사흘간 자연 발효를 시킵니다. 달구어진 구입한 미타드의 반죽을 둥글게 펴는데요. 발효가 잘 된 테프 반죽은
표면에 작은 기포가 생기면서 빵의 윗면과 바닥의 식감을 갖게 합니다. 에티오피아 전통빵 인제라가 완성됐습니다. 이곳에는 첨단의 조리 도구도 스타 셰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보다 탁월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인제라는 메마른 땅, 먹거리가 귀한 이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줍니다. ደስ ይለኛል ሳገኝ ሳበላ ሳጠጣ ደስ ይለኛል። እንኳን ልጆቼን እህት ወንድም ቢሆን ደስ ይለኛል። 환경이 척박할수록 이 요리는 강한 생명력을 지닙니다. 물과 불의 나라로 불릴 정도로 거대한 폭포와 빙하, 그리고 화산으로 뒤덮인 아이슬란드. 길고 어두운 겨울은 혹독하기만 합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았던 1100년 전 이 땅의 주인은 말과 양이었습니다. 거친 대자연을 품고 있는 이곳에도 인류의 문명과 함께 요리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전통 요리 전문가 난나는 요상한 요리 한 접시를 내놓습니다. 양머리를 반으로 잘라서 털과 뇌를 제거한 뒤에 소금물로 끓여낸 아이슬란드 향토 요리인데요. 눈과 귀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리의 관건입니다. Ástæðan til þess að svíðahausar eru notaðir til matar á Íslandi bara einfallega svo að það var allt notað til matar, allir hlutar skepnunar, allt nema jarmurinn var stundum sagt. Og mörgum þykja svíð bara einfallega besti hlutin af. 목축업이 전부였던 아이슬란드에서 가축은 그 어떤 부위도 훌륭한 식재료가 되는데요. 난나는 양의 등살을 이용해서 수프를 만들 참입니다. 당근과 건대, 양파 등의 뿌리 식물도 준비를 하는데요. 과거 어머니의 레시피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에서 채소를 요리에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Á Íslandi, það var ekki farið að rækta neitt grænmeti hér á landi fyrir en á 19. öld og sumstaðar jável ekki fyrir á 20. öld. Og þetta var það sem fólk hafði til að bragðbæta súpuna. 기본 양념이 후추와 소금이 전부였던 시절에 비하면 맛은 한층 다채로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훈제한 어린 망아지의 혀인데요. 수프와 어울리는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말린 허브와 통후추를 넣고 천천히 끓여냅니다. (16년) 전 평범한 주부였던 난나가 전통 요리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어린 시절의 꿈 때문입니다. Og mér fannst alltaf ofboðslega gaman að lesa mat og matargerð. Það var reyndar engin matreiðslubók til heima. Mamma eldaði bara það sem hún var vön en minn æðsti draumur þegar ég var 8 ára var að eignast matreiðslubók. Ég vissi ekki hvaða bók, ég þekkti ekki nafnið á neinni matreiðslubók en mér langaði alveg óskaplega mikið í matreiðslubók.
난나는 아이슬란드의 진미를 다룬 20권의 책에 자신의 꿈을 담아냈습니다. 자국의 요리를 아무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웠던 그녀는 직접 정보를 수집하고 그 맛을 복원해서 음식 문화에 무지했던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척박한 북유럽의 식문화를 세상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으며 아이슬란드 요리의 거장이라는 명성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통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방 한켠에 수경 재배한 허브와 현대적인 조리법을 이용해서 아이슬란드의 맛을 발전시켜가고 있는데요. 난나의 요리, 그 뿌리는 이 땅이 키워낸 어머니의 맛입니다. Ég allavega kemst ekki hjá því að hugsa lífsbaráttu Íslendinga og hvernig hún einhvern veginn orkan hefur enst Íslendingu til að lifa af í svona harðbýlu landi og nýta þann mat sem að það býður upp á, sem oft var ekki mikill, og nýta það á alla mögulega vegu. 최근 북유럽의 미식 세계는 빠르게 세상에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자연 그대로를 요리하는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이 매력적인 레스토랑은 300년 된 농가를 개조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레스토랑이 쉬는 날, 시골 요리사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요리할 사슴을 통째로 해체하는데요. 이 사슴은 사냥꾼에게 직접 구입한 것입니다. 사슴고기는 덴마크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즐겨 먹는 재료. 오너 셰이프인 야는 이렇게 식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It's very important to get whole deer like this. Also when we're talking about lamb and cows and things like that, because then I can see if the meat is good on the animal, and I learned how to cook the different parts of the animal. 그는 마음에 드는 식재료를 얻기 위해 직접 농사도 짓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제철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인데요. 자연에 한 발이라도 더 가까운 이곳 시골 마을에 식당을 연 이유이기도 합니다. Has this taste of a little bit bitter walnut, but green and in a very, very nice way. We give some bitterness to the dish. 사냥꾼에서 농부로, 다시 농부에서 요리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야는 덴마크식 요리법의 정석을 따르는데요. 채소는 덜 썰고 양념은 최소한만 합니다. Lidt gode rabarber. Jeg kan godt lide det her med noget surt sødt sammen med kød. Det er jo sådan en dansk tradition. For meget snitning i tingene. Jeg kan godt lide, at det fremstår naturligt og med deres egen smag. 직접 도축한 사슴고기는 큼직하게 썰어 살짝 구워냅니다. 조리 과정이 다소 심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야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데 집중합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요리만이 존재했던 덴마크.
시골 요리사 야는 자국의 맛을 발굴하고 지역의 신선한 재료를 통해서 그 맛을 재현해냅니다. 특히 고기 요리에 대한 그의 연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얼린 소고기 육수는 충분한 에너지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덴마크의 오래된 방법. 여기에 직접 만든 체리 와인으로 사슴 고기에 곁들일 소스를 만듭니다. Det autentiske. Der er rigtig mange køkkener efterhånden, der får kun kød hjem i vakuum. Og jeg synes, at den dimension med at stå med dyret, kunne se de forskellige muskler, også blive udfordret til at kunne anvende dem og servere dem i restauranten. 전통 덴마크 키친의 개척제로 불리는 얀. 내 땅에서 나고 자란 식재료로 만들어낸 시골 요리사의 소박한 요리. 농장에서 식탁으로 재료의 가치를 담은 한 접시의 요리가 지금 세계 미식계에 조용한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문화의 혁신에는 숨은 주역이 있기 마련이지요. 코펜하겐 외곽에 자리한 작은 농장. 이곳은 덴마크의 최고 레스토랑들이 식재료를 공급받는 곳입니다. 목장주인 닐스는 한 마리 한 마리 안고 쓰다듬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송아지 한 마리가 태어났습니다. 수고했다며 어미소 플로리나 곁을 지키는 닐스. 이곳에선 번호가 아닌 각각의 이름을 부릅니다. Because it's very important that you get a personal relationship to the cows. And you cannot do to a number. If you are number 64, all right, when I know it's you, I can build up. But Florina is her name. No other cows in this stable has recalled Florina before she now got this cow. 농부는 사료도 인공적인 것은 쓰지 않습니다. 직접 키워낸 순수 호밀만을 사용해서 따뜻한 물에 3일간 불려 부드럽게 만듭니다. So you can do it like that. So it's digestible for the pigs. They can eat it. It's very milky. 레드 데니쉬라 불리는 이 붉은 소는 덴마크 전역 150마리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푸른 잔디와 칼슘이 풍부한 흙은 이상적인 방목 조건을 제공합니다. 닐스의 세심한 농법으로 키워낸 캐러웨이나 민들레, 클로버 등은 항생제를 대신합니다. But when you have this little caraway seed plant in here, this helps the digestion. Even it's clover with grass, it will never blow up. So this prevents the blowing up of the cow. So it's very important for the cows that we do have this little plant for the digesting of the cows. 인간과 가축이 함께 나누며 공생하는 농장. If you take all this for the whole area here, that means only about 20% of all the crops go out to humans outside the farm. The 80% is rotating inside to keep the cows healthy, to keep the pigs healthy, and to keep the ground healthy. 요리는 자연이 주는 선물,
작은 풀 한 포기도 생명으로 존중하는 농부의 마음입니다. 인류는 요리와 함께 성장했고 요리를 통해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철학으로 새로운 미각의 시대를 열어가는 주방의 혁신가들, 그들에게 요리란 무엇일까요? The foods that make up a culture are part of what defines that. It's part of what gives people national identity. It's part of what makes them feel part of a single community or a single nationality. La nourriture, c'est nécessairement un plaisir parce que quand il y a un intérêt d'avoir choisi le produit, un intérêt de la préparation. So much cooking to me is a metaphor for everything in life. On sad moments, on happy moments. What do? We eat cooked food. The meal is sort of everything in the daily life. 요리는 자연의 축복이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주는 생명의 고리지요. 그리고 요리는 인류를 이어주는 마음의 고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리를 합니다.